자,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죠?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26학년도 제1학기 중간 정기시험 공통수학 1의 정답입니다. 자, 1번 볼까요? 1번은 몇 번? 1번에 1번입니다. 1번에 1번. 2번은요? 2번은 4번입니다. 4번. 자, 3번은요? 3번은 5번입니다. 5번. 자, 4번은요? 4번 63. 4번 답이고요. 4번이니까 4번. 5번은 답이 얼마인가요? 5번은 4입니다. 5번에 4번. 자, 6번은요? 6번에 3번. 6번에 3번. 7번이요? 7번은 2번. 7번에 2번. 8번은요? 8번에 3번. 8번에 3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9번은요? 9번에 2번. 2번이고요. 10번은요? 1번입니다. 11번은요? 11번 5번이에요. 11번 5번. 자, 12번은요? 12번 1번이에요. 1번. 13번에 5번. 하하. 14번에 3번. 여러분의 함성 소리가 들리네요. 자, 그럼 객관식 다 갑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15번에 3번. 3번. 16번에 2번. 16번에 2번. 17번은 얼마인가요, 여러분? 17번은 4번입니다. 17번에 4번. 18번 갑니다. 18번은 얼마? 18번에 3번. 됐죠? 자, 서술형 답만 먼저 확인할게요. 풀이는 뒷부분에 해설을 보시기 바랍니다. 답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서술형 1번의 답은 얼마인가요, 여러분? 예, 이등변 삼각형인데요. 서술형 2번 답은 얼마인가요? 서술 1번은 얼마? A는 얼마죠? A는 4분의 1이고요. 그죠? B제곱은 얼마인가요? 16분의 19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서술형 3번 답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3번의 답은 9가 되겠고요. 다음 서술형 4번 답은요? 4번은 얼마? 예, 다음엔 20이 답입니다. 자, 5번 좀 까다로웠나요? 5번 답은 얼마인가요? 5번은 얼마? 7이 되겠어요. G2의 값은 7입니다. 자, 채점 해보시고요. 자, 내일 시험도 열심히 잘 보시기 바래요. 굿바이, 굿바이. 자, 26학년도 인창고등학교 1학기 중간 정기시험 공통수학문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두 다항식 1A, B에 대하여 A-2X는 B가 되는 다항식 X를 찾으라 그랬죠. 자, 이 식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면요. X는 바로 뭐가 되냐면 2X는 그죠? A 빼기 B가 되잖아요. 결국 A 빼기 B를 찾아서 2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래서 A 빼기 B를 하면요. 여기서 빼보세요. A에서 빼면 3차는 그대로 있고요. 빼기 B X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4X 없어지죠. 그래서 1 빼기 3은 -2가 되네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는 X는 바로 뭐가 됩니까? 2로 다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1이 되네요.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한 답으로 넣습니다. 답은 1번. 1번 쉽죠? 자, 2번 다음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이 3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을 찾아라. 그러니까 실수부 허수부 찾으면 되는데, 자, 이 복소수의 나눗셈이네요. 그렇죠? 자, 우리 나눗셈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복소수의 나눗셈은 어떻게 해요? 분모의 뭐요? 켤레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분모는 뭐가 되죠? 2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5가 되고요. 자, 분자는 분배 붙이기에서 A, 2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실수부부터 볼까요? 3i, i 곱하면 -3이에요. 이 실수부죠. 플러스 i의 허수부는 뭐가 될까요? 허수부는 뭐가 되나요? ai죠. a랑 플러스 그 다음 뭐가 되죠? 3이 6i, a 플러스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부는 뭐가 되냐면요. 5분의 2a 마이너스 3이고요. 허수부는 5분의 a 플러스 6이 되겠죠. 이 합이 얼마다? 3이란 얘기잖아요. 맞죠? 자, 5로 통분이 됐으니까요. 분자는 정리하면 2a에 a를 더하면 3a가 되고요. 분자를 더하면 3이 되고요. 5는 이쪽으로 넘어가서 15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a는 얼마다? 12가 되니까요. a는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답은 4번 됐죠. 자, 3번 볼까요? 자,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을 전개한 식이 8이 되도록 하는 그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자, 보시면 전체를 물론 이걸 다 전개하는 건 아니겠죠. 가만히 보면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가 공통으로 들어있네요. 그렇죠. 그랬을 때 a 플러스 b 세제곱이거든요. 그럼 a 플러스 b를 뭘로? t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a 더하기 b를 t로 치환하면요. 아주 재밌는 식이 나오네요. t 마 1이 되고요. 이쪽은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 돼서 이것이 8이라는 얘기고요. 이건 우리 많이 보던 전개 공식이잖아요. 곱셈 공식에서 t 세제곱 마이너스 1이 8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t 세제곱은 얼마나? 9죠. 우리 구하는 것도 뭐예요? t의 세제곱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제곱 값은 9가 된다. 답은 5번 됐죠? 자, 4번도 역시 곱셈 공식의 변형이겠다. 그죠?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앞에서 보니까 a 차가 a, b의 뺄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도 뺄셈으로 a와 b의 차로 변형이 되겠죠?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b이더라. 자, 그러면 a 차는 나왔으니까 3이 돼서 3의 세제곱이 되고, 문제는 뭐가죠? ab 값을 모르네요. 곱한 값을 모릅니다. 자, 이 값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자, 얘는 또 변형하면 뭐죠? 우리 a 합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가 17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합은 안 되겠네요. 차가 나와 있으니까 차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이건 안 되겠다. 그럼 차를 이용해서 한번 변형해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가 되겠죠. 17이 되네요. 이쪽이 3에 a 마이너스 b가 3이니까 이 3의 제곱에서 9가 되겠죠. 9하고 17을 넘어가서 빼면 8이 되겠죠. 8을 다시 ab로 나누면 뭐가 될까요? 바로 4가 되네요. 그래서 ab는 4가 되더라. 자, AB 값 4를 여기 대입하면 3 곱하기 4가 되고요. 다시 A 빼기 B는 3이죠. 그래서 정답은 27 플러스 36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63이 답이더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보겠습니다. PX, QX에 대하여 다항식 PX 플러스 4X를 QX로 나눈 나머지가 5X 플러스 A다. 자, PX 플러스 4X가 뭔가요? 간단하죠? PX 여기다가 4X를 더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3X 세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11이라는 이 다항식을 뭘로 나눠요? QX로 나눠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나누기 하면 될 것 같아요. 3X 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1을 뭘로 나눠요? 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라는 얘기잖아요. 간단합니다. 3x고요. 3x 세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되네요. 자, 빼요. 3x제곱 플러스 5에서 3을 빼면 2x고요. 11 됩니다. 다시 뭐가 들어갈까요? 3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3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고요. 나머지는 5x 플러스 8이 되네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5x 플러스 a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a는 얼마다? 8이다. 답은 4번. 자, 다음 6번으로 하겠습니다. x에 대해 관계없이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x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죠? 이 식이 무슨 얘기다? 항등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게 하려면 원래는 수치 대입법으로 푸는 거잖아요. 딱 볼 때, 그죠? 우리 보통 푸는 방식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자, 오른쪽을 보니까요, x-1이 공통인수로 있어요. 그래서 x-1을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남는 건 bx, 여기는 cx 마이너스 2c가 남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왼쪽 식이 x-1로 인수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왼쪽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x-1이 들어가게 하면요, 최고차는 3x잖아요. 상수항이 4가 돼야 되니까 여기 뭐가 와야 돼?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끝!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요거 전개하면 중간에 a가 1차항이잖아요. 전개하면 뭐 나오죠? 마이너스 4x랑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7x죠. 그래서 a는 마치 되고요. 그다음 여기 b는 얼마야? b는 bx, b 플러스 c가 얼마 되죠? b 플러스 c가 바로 뭔가요? 3이잖아요. 그래서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2c가 바로 마이너스 2c가 마이너스 4니까 2c가 4가 되겠죠. c는 2가 됩니다. 그래서 c 2 바로 나오고요. c가 2니까 여기 2가 되니까 b는 1이 되겠죠. 그래서 3개 더하면 마 7, 1, 2 더하면 마 4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수치 대입으로 x에 0, 1, 2 대입해서 푸셔도 되는데 얘가 훨씬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7번 넘어갈게요. 자, 마이너스 2와 어떤 정해진 범위가 있을 때 이 범위 안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문제죠. 자, 그래서 fx를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죠? 완전 제곱식을 고쳐야 되겠죠. 꼭지점에서 바로 이 최대 최소가 결정이 되니까 꼭지점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마이너스를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고요. 반응의 제곱 1이고요. 마 1이 들어가고 k는 바깥쪽으로. 자, 이렇게 되면 요만큼이 완전 제곱식이 되어서 이렇게 되고요. 마 1은 플러스 1로 밖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k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마 1, k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마 1이라 그러면 이 뭐죠? 범위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죠 지금. 그럼 마이너스 1에서 바로 최대값을 갖는 거죠. 얘가 최대값 k 플러스 1을 갖습니다. 그럼 최대값은 나왔어요. 그래서 최대값은 k 플러스 1이 나왔습니다. 최소값만 찾으면 되잖아요. 지금 대칭 축이 x 이퀄 마 1이잖아요. x 이퀄 마 1이 대칭 축이니까요. 그럼 범위가 마 2부터 시작해서 2까지인데 그럼 여기가 별로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그죠? 어디서 최소겠습니까? 마 2에서 최소에서 맞죠? 마 1에서 많이 떨어진 부분이 최소에서.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이다? f2일 때 값이겠다. 이 값을 집어넣으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자, 2를 집어넣으면 얼마인가요? 자, 여기 넣을까요? 2 넣으면 마 4, 마 8 되고요. 플러스 k,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최대 최소값의 합이 k 플러스 1과 k 마이너스 8의 합이 5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게 하는 k값 양수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k제곱 마이너스 7k고요. 마 8인데 52가 넘어오면 바로 60이 되겠죠. 됐죠? 자, 인수분해 들어갑니다. k 엄마 60은 2 곱하기 얼마인가요? 5 곱하기 10인가요? 네, 5 곱하기 12니까요. 맞죠? 그 중에서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야 되겠죠. k 플러스 5, k 마이너스 12가 0이 되고요. 그래서 k 값은 얼마 나와요? 마 5랑 12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구하는 값은 뭐밖에 없죠? 양수만 구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필요 없고요. k는 12가 되겠다. 7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항식을 x-5라는 1차로 나눈 나머지가 10이고요. 그 다음 x 플러스 3이라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 6이다.
이렇게 많이 보던 얘기는 나머지 정리에 따라서 지금 P5는 얼마예요? 10이라는 얘기고요. P 마 3은 마 6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때 PX를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죠. 뭐 2차로 나누시면 1차겠죠. 자, 이건 뭐 교과서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기본 예제 문제 아니에요? 2차로 나누면 몫을 QX가 되겠죠. 나머지 RX인데 모르니까 우리 보통 물러두나요? 1차로 두겠죠. 2차로 나눴으니까요. 자, 다음 항등식을 풀기만 하면 돼요. 일단 P5가 얼마예요? X에 양변에 5를 대입하면요. 이거 5 대입하면 0이 되겠죠. 그러면 5A 더하기 B가 이게 나머지인데 10이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뭐 대입했죠? 마 3을 대입해야 되겠죠. 마 3 대입하면 마 6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 3 대입하면 0 되죠. 마 3A 플러스 B가 됐죠. 두 식을 연립하겠습니다. 맞죠? 자, 연립 방정식 풀면요. 빼요. 그죠? 빼면 BB 없어지고요. 결국은 8A 조심해야죠. 8A가 16이 되니까. 그래서 A는 2가 되고요. 자, A가 2면요. A 2가 들어가면요. 여기 2가 들어가면 10이 되겠죠. 10 없어지네요. 그래서 B는 0이 되겠다. 아, 무슨 얘기죠? RX는 2X 플러스 0이 되는군요. 그래서 R의 1 값은 2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9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복소수 알파벳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이래요. 자, 마이너스 9의 제곱근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수를 제곱해서 뭐가 나오게 하는 수죠? 마이너스 9가 나오게 하는 수잖아요. 맞죠? 다시 하면 방정식으로 만들면 이런 얘기죠. x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9가 나오게 하는 이때 x값을 바로 뭐라고 그래요?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이때 알파, 베타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x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9잖아요. 즉 뭐가 돼요? 뿔마 3i예요. 그러니까 알파가 만약에 3i면 베타는 마이너스 3i인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한번 적어보면요. 루트 알파 제곱은 얼마예요? 이것의 근이잖아요. 알파 x 제곱이 마구니까 이거 마구죠. 얘도 마구고요. 플러스 루트 마 1분의 마이너스 알파 베타입니다. 알파 베타는 얼마인가요? 곱하면 알파와 베타 곱하면 얼마죠? 알파 베타는 얼마? 9가 되잖아요. 9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9i 제곱이니까 알파 베타는 9가 되겠죠. 이게 이렇게 되네요. 아, 루트 계산입니다. 자, 루트 계산을 우리 어떻게 하죠? 물론 i를 고쳐서 해도 되겠죠. i를 고쳐서 할까요? 예, 고치면 얼마예요? 3i죠. 얘도 얼마예요? 3i잖아요. 이건 얼마죠? i분의 얼마죠? 3i죠. 역시 쉽죠? i 약분되고요. 왼쪽은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오른쪽은 3이 되겠네요. 답은 마 6이 되겠다. 됐죠? 네. 자,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4차식이 이것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자, 미지수가 4개나 있나요? 즉 이건 뭡니까? 우리 복 2차식 인수분해 하는 거잖아요. 많이 했죠? 자, x 4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16. 복 2차식은 어떻게 한다더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잖아요. 이 16은 뭐의 제곱인가요, 여러분? 4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4의 제곱 여기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가운데 뭐가 와야 되죠? 8x가 와야 되겠죠? 아, x 4제곱이네요. 맞죠? 그 다음에 4의 제곱 16이요. 그 다음 4인데요. 8을 넣어놨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돼요? x제곱에 4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2x의 제곱이 되어서 합차 공식이에요. 그래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어가지고요. 각각 a, b, c, d 찾으면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a는 얼마인가요? 1차식이잖아요. 1차식 2죠. 2고요. b는 얼마인가요? 상수항이잖아요. 4네요. 자, C는 얼마죠? C는 마이너스 C에 조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C거든요. C는 2예요. 그냥 C도 2가 되고요. D는 상수항이니까 얼마죠? 4가 됩니다. 그래서 12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마이너스에서 많이 틀렸던 사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어쨌든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됐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라.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아, 역시 곱셈 공식에 많이 보던 거죠? 3개짜리 변형이네요. 합이 0이고 제곱이 합이 5가 됐는데요. 각각을 제곱한 걸 또 다른 식을 만들어놨네요. 그죠? 완전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보면 결국 이게 뭐냐면요. 이건 앞에 건 xy 전체의 제곱이고요. 이건 전체 제곱이고요. 이거 전체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각을 하나로 봐야 되는 거죠. xy, yz, zx를. 자, 그럼 a제곱, b제곱, c제곱이라 보면요. 변형하면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에서 뭘 빼주죠? 2ab 맞죠? 2ab니까 뭐가 돼요? xy 제곱 z 맞죠? 그 다음 2bc 하면요. xy z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이 CA 하면요 X제곱 YZ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이게 A, B, C로 났을 때 A제곱,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어떻게 변형하는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봤더니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요. 앞에 식이 이렇게 되고요. 이쪽도 복잡하지만 실제 보세요. XYG, XYG, XYG가 3개의 공통으로 들어있거든요. 묶어냈더니 식을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더란 얘기죠. 됐죠? 자, 이건 지울게요. 자, 그렇게 하고 봤더니 아주 식이 간단해진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지죠. 왜 간단해지냐 하면 xy 합이 0이에요. 이게 0이란 얘기잖아요. 없어져요. 다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만 찾으면 되죠? 이것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곱의 합을 찾으면 됩니다. 이건 어디서 찾아요? 바로 여기서 찾아내야죠. 여기서. 맞죠? 자, 이건 다시 변형하면 뭐가 되나요?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xy, yz, zx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0이잖아요. 지금 0이니까요. 이 값이 얼마 돼야 돼요? 5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이렇게 갈라놨어요. 자, 그럼 결국 얼마 됩니까? xy, yz,
x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5가 답이 되는 거고요. 이 값을 여기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5에 제곱을 하면 4분의 25가 되고요. 이때 이 값이 바로 p분의 q이잖아요. p가 4고요. q가 25예요. 그러므로 p 플러스 q는 29가 답이 되는 거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예. 자, 12번 보겠습니다. 역시 많이 보던 기본형이네요. 이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이때 자, 보통은 풀이 전략이 어때요? 이게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이라 그러고요.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풀죠? m에 관해서 항등식이니까, 그죠? m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푸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저는 m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즉 m에 관한 항등식이다. 그 얘기는 m에 어떤 숫자를 넣어도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m에 내가 넣고 싶은 수를 넣어요. m을 0을 대입해요. 왜? 관계없다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넣고 거야. 나 m 0 넣을래? 그러면 x제곱 플러스 m 0 넣어보세요. 2ax 플러스 0 0 플러스 b는 0 되죠. 이게 무슨 근을 가져야 되죠? 중근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별식 하면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되고요. 즉 a제곱은 b라는 하나의 식이 나옵니다. 됐죠? 또 m 나 뭐 넣고 싶은 거 있어. 1 대입할래? 간단한 거. 자, 1 대입하면 이 자식이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2에 1 플러스 ax 되죠. 자, 오른쪽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가 돼요. 플러스 b는 0이죠. 이것 역시 뭘 가져야죠? 판별식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돼서 이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0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b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b가 a 제곱이라고 그랬잖아. b a 제곱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a 제곱 되겠죠. 자, 그럼 전개할게요. 이 식 전체를 전개하면 1 플러스 a 제곱은 1 플러스 2a 플러스 a 제곱이고요. 뒤에 5 마이너스 b 대신에 a 제곱 들어갔죠. 이렇게 돼서 0이 됩니다. 자, a 제곱 없어지고요. 결국 a는 얼마가 된다? 마3이 되더라. 맞죠? a가 마3이면 b는 얼마다? b는 9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값은 얼마? 6이 된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맞죠? 자, 보통 어떻게 푼다고요? 뭐 보통 방법은 판별식 0이라 그러면 그죠? m에 관한 2차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 본 다음에 m에 관해서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그죠? 풀면 되죠. 근데 저는 이렇게 넣었어요. 이런 방법도 있다. m에 관계 없으니까 넣고 싶은 거 넣어서 풀었어요. 오케이? 네. 자, 이번 또 2차 함수 문제네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의 좌표가 뭐죠? 7과 b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 아니야? 두 근이 바로 뭐라는 얘기죠? 7과 b라는 얘기잖아. 너무 쉽다. 뭐 이런 문제가 다 있어. 그죠? 두 근,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면 되겠죠.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죠? 2분의 6이 되니까 3이 되겠죠. 자, 써볼까요? 마이너스 a분의 b. 맞죠? 그래서 3이 되잖아요. 그래서 b 값은 얼마? 마4가 되고. 너무 쉽다. 두 근의 곱 7 곱하기 b는요? a분의 c 마이너스 2분의 a분의 c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b가 얼마나 했으니까 마이너스 4라 그랬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마이너스 28은 마이너스 2분의 a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곱해지면 56이 되겠죠. 그래서 a는 56. 그러므로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52가 답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5번. 너무 쉽다. 자, 14번도 쉽습니다. 자, 점 0,a를 지나네요. y절편이 a라는 얘기죠. 기울기가 2인 직선.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기울기가 2니까 y는 2x로 시작하고요. y절편이 a잖아요. 그럼 y는 2x 플러스 a라는 1차 함수라는 얘기죠. 이 1차 함수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이라는 2차 함수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자, 너무 쉽죠? 두 개 연립해야 되겠죠. 2차와 1차를 연립방정식 했던 이것이 몇 개의 근을 가지는데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니까 판별식 4분의 D를 할까요?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바로 양수가 돼야 되고요. 맞죠? 양수가 돼야 된다. 16 마이너스 7 플러스 A가 양수란 얘기니까 즉 A는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얼마? 9보다 크다. 이게 9잖아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9보다 큰데요. 마이너스 9보다 큰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10보다 큰 정수는 마8, 마7, 마6 뚝뚝뚝뚝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 마8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 15분 봅시다. fx 3차식이에요. 자, 미정기수 두 개 있어요. 자, 이 3차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로 나누어 떨어진답니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지니까요. 결국 인수정리. 즉 뭐죠? 나머지가 0이란 얘기 아니에요. 첫째 x 0을 집어넣어도 0이겠고요. 2 집어넣어도 뭐가 되겠어요? 0이겠죠. 맞아요? 먼저 f 0 넣으면 b가 0이라는 식이 값이 만들어지고요. 2도 0이면 2 집어넣어 볼까요? 여기에 2 집어넣으면요. 8 마이너스 12a 플러스 2a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2a는 4가 되니까 a 값은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fx가 결정이 됐어요. fx는 x제곱 빼기 3x제곱에다가 a2x라는 방식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묻는 건 뭐죠? x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거든요. 자, 나머지 정리 써야 되겠죠. 1차식이 0이 되게 하는 x 얼마? 마2를 여기 대입한 값이 바로 나머지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바로 마이너스 2의 f 마이너스 2를 구하는 얘기가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f 마이너스 여기 넣어볼까요? x에 마이너스 2를 다 대입하면 마8 그 다음 뭐죠? 마3 4 12 그죠? 마2 4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결국 얼마 되는 거죠? 여기는 얼마인가요? 24예요? 네, 곱하면 48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
16번 볼게요. 100 이하의 자연수 n입니다. n은 1부터 100까지고요. 자, 왼쪽에 있는 1-i분의 1 플러스 i를 거듭 제곱한 것과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를 거듭 제곱한 것의 합이 2가 되는 그러한 n 값은 도대체 몇 제곱을 했을 때 2가 되겠냐. 자, 지금 왼쪽에 보시면 1-i분의 1 플러스 i라는 것은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숫자입니다. 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분모의 실수화를 해주면요. 분모의 켤레를 아래 위에 곱해주면요. 분모는 2가 되고요. 위에는 2i가 나오죠. 그래서 이건 결국 i라는 숫자예요. 왼쪽의 식은 i의 n제곱이라는 얘기죠. i를 n제곱으로 한다. understand? 그래서 이 값은 바로 뭐다? 이 값은 바로 i인 거예요. 이게 i예요. 그래서 i의 n제곱이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는 것도 우리 많이 봤을 거예요. 어디서 봤죠? 오메가라고 봤죠. 오메가. 자, 보세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는 것은요. 이 숫자를 만약 어떤 x라고 두면요. 1 플러스 루트 3i는 2가 이항하면 2x가 되겠죠. 그래서 1을 이항하면 2x 마이너스 1인데 이것의 양변을 제곱하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세요. 여기는 마 3이 되죠. 여기는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어가지고 결국 어떤 2차식을 얻을 수 있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로 다 나중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능이 나는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 차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게 오메가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 차식은 x는 어떤 특징이 있나? 양쪽에 똑같이 x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요. x 플러스 1이죠. x 세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어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는 이 x라는 수는 세제곱 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마 1이 나옵니다. 자, 그럼 두세 특징이 됐죠? 왼쪽에 있는 건 i의 4제곱 i니까요. 이건 4제곱 할 때마다 1이 나와요. 맞죠? 그럼 n은 1일 때, n 1일 때 해보면 두 개, 보세요. i의 1제곱에다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에 이거 두 개 더해봐야 결국 자연수 2가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럼 결국 어떨 때 나오냐면요. 여기가 보세요. 4제곱 할 때 나오죠. n이 4가 되면요. 이 왼쪽에 있는 식이 1이 되는 거죠. i의 4제곱이 되어서 1이 되고요. 저기요. 여기는 그래도 아직도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의 4제곱이니까 허수잖아요. 절대 2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n이 4일 때는 왼쪽에 있는 i의 4제곱이 1이 되는 거고 n이 얼마일 때? 6일 때죠. 왜냐? 이 보세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양변 제곱하면 6제곱일 때 1이 되잖아요. 아, n이 6일 때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오른쪽 편에 1이 나옵니다. 맞죠? understand? 그러면 4일 때는 왼쪽에 있는 수가 1이 나오고 6일 때는 우측에 있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의 6제곱이 1이 되니까 이 1과 1이 동시에 나와줘야 되잖아요. 동시에 나오는 건 언제일까? 처음에? 그렇죠. 4와 6의 최소 공배수인 얼마일 때? n이 12가 되면요. 12일 때 둘 다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2가 됩니다. 됐죠? 4와 6의 뭐요? 최소 공배수를 찾은 거죠. 이해가요? 4와 6의 최소 공배수. understand? 맞죠? 그래서 100까지니까요. 12번 곱할 때마다 12제곱 할 때마다 그죠? 나오니까 100을 12로 하면요. 몇 번? 8번 되고 4가 되잖아요. 그래서 총 몇 번 나와요? n의 개수는 8개가 나오는 거죠. 맞죠? 적어볼까요? 12, 뭐 예를 들어 24, 36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마지막에 9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8개가 나옵니다. 답은 2번 되겠다. 자, 17번 봅시다. 역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문제인데 일단 2차 함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지금 보시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겠죠. 이런 겁니다. 자, 가나의 조건이 있어요. 이 2차 함수는 y는 8이라는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두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와 3이라는 얘기죠.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 바로 y는 fx라는 2차 함수와 y는 8이라는 직선, 그죠?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 마2와 3이라는 얘기는 이 두 개를 연립한 fx는 8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뭐란 얘기죠? x가 마2와 3이란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들어서 fx 빼기 8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fx는 2차이긴 하나 최고차항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고차항을 k로 두겠습니다. 그럼 fx의 윤곽이 잡혔네요. fx는 바로 k배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얼마죠? x 맞죠? 마이너스 x 마 6이에요. 플러스 8이죠. 이게 바로 fx야. 근데 문제는 봐봐. 이 0과 4라는 구간에서 이 fx의 최대값이 나와 있어요. 지금 아래로 블록하기 때문에 제일 작은 건 최소값일 텐데 그럼 이 꼭지점은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완전 제곱글로 한번 고쳐보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반의 제곱이니까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더하고 빼고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요만큼이 뭐가 되죠? k의 x-2분의 1이 제곱이 돼요. 이 뒤에 건 계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이건 최소값이니까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최소값이 아니거든요. 최대값이에요. 그럼 대칭축만 알면 돼요. 지금 대칭축이 즉 꼭지점 x좌표가 2분의 1이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2분의 1이면요. 2분의 1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 중에서 범위가 어디부터죠? 0부터 어디까지예요? 0부터 4까지예요. 4하면 이쯤이죠. 그럼 어디에서 최대겠어요? 여기가 최소고 여기가 최대예요. 자, 4일 때 최대값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최대값 얼마? m이 최대값 나와보세요. 나에서 보시면 이 구간에서 최대값이 20이라고 그랬잖아요. 즉 4일 때 이게 최대값이거든요. 4일 때 값이 20이라는 얘기예요. 4일 때 값을 여기 집어넣으면요. 여기 넣어보면 4는 얼마인가요? 6이죠. 6 곱하기 1이니까 6k 플러스 8이 최대값인데요. 이 값이 바로 2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k 값이 나옵니다. k는 2가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자, 이제 우리 찾는 건 뭡니까? k가 2가 결정됐으니 그러면 y는 fx가 만들어지겠죠. k가 2예요. 그래서 fx는
k가 2잖아요. 2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에 플러스 8이 되는 거고요. 찾는 건 뭘 찾는 거죠? f5 값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f5를 집어넣으면 되겠다. 2 곱하기 5는 얼마인가요? 7이죠? 2 더하기 8 이렇게죠. 28 더하기 8이니까요. 36. 답은 4번이 되겠다. 됐죠? 네. 18번 보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y축과는 c라는 점에서 만난대요. 지금 2차 함수를 보니까 x좌표, y축. 자, 두 점에서 만나고요. y절편 보세요. 12예요. x가 0일 때 12를 지나죠. 그러면 만약 이렇게 통과해서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12인데 이게 두 점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 여기가 바로 c라는 얘기죠. 이때 삼각형 ABC가 이렇게 되겠네요. C라는 삼각형, 그죠? 이 만들어지는데 이 ABC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24가 되도록 하는 A의 값, 그죠? 찾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넓이는 뭐죠? 간단하잖아요. 이 넓이가 24라는 얘기니까 이 밑변의 길을 알 수 없죠. 자, 이걸 근을 찾아야 되겠네요. A를 우리가 뭐 알파, 알파 코마 0이라고 그러고요. B를 베타 코마 0이라고 그러면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그럼 밑변은 뭐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잖아요.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길이고요. 곱하기 높이가 얼마죠? 보세요. 높이 얼마요? 12잖아요. 12. 이게 얼마다? 24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12로 나누면 2가 되고요. 2 넘어가면 여기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 하나 나오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이 4라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됐죠? 결국 이게 4니까 결국 이게 무슨 얘기죠? 양변을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16이라는 얘기죠. 이걸 이용해서 이제 값을 찾으면 되는데요.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써야 되겠다. 자, 보세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도 16이라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제곱이니까. 자, 이걸 변형하면 이렇게 됩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는 거죠. 그렇죠?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뭐가 돼요? 두 분의 합은 a입니다.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배의 알파 베타는 얼마죠? 12잖아요. 4 곱하기 12가 바로 얼마다? 16이죠. 됐죠? 그래서 a 제곱은 16 플러스 48이 되어가지고요. 이거 얼마가 되죠? 64가 되네요. 자, 그래서 a는 얼마다? 양수 a라 그랬죠? 또 여기 보시면. 그래서 a는 8이 된다. 너무 쉽다. 얼마나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셨을까요? 이렇게 쉬운 문제들로만 18문제를 내셨네요. 자신감 잊지 말으라고요. 1학기 중간고사니까 자신감 잃지 말고 수학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보라는 의미로 이렇게 쉽게 출제를 한 겁니다. 저희 깊은 뜻을 알기나 할는지. 자, 다음 서술형 문항 볼게요. 서술형 문항 보시다시피 자, 서술형 문항은 반드시 풀이 과정을 써야 돼요. 정답을 카드에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되죠? 자, 서술형 1번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이냐? 지금 보시면 A 세제곱 마이너스 A제곱 C 마이너스 B제곱 A 플러스 B제곱 C는 0인데 C인데요. 이 2차식은 지금 보시다시피 3개의 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죠? 이 문자들 중에서 차수가 제일 낮은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C에 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C로 묶어주면요. C의 1차는요. B제곱, C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A제곱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제곱 A가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인데 여기에 또 AA가 공통이라서 마이너스 A로 묶어주면 역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돼요. 자, 공통인수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요. 나머지 적으면 C 빼기 A가 됩니다. 공통인수 묶어냈어요. 그런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합차 공식에 따라서 B 플러스 A, B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 밑에 건 그대로 오른쪽 건 그대로 적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삼각형 ABC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기 때문에 그죠? B 플러스 A라는 값은 항상 양수예요. 맞죠? 이므로 그죠? 이므로 understand? 이게 0이 되려면 이게 0이 되는 것은 B 마이너스 A, C 마이너스 A가 결국 0이 된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죠? 따라서 그죠? B 마이너스 A가 0이거나 또는 뭐죠? C 마이너스 A가 0이 되는 거잖아요. 즉 무슨 얘기지? 즉 A가 B이거나 또는 C가 A라는 얘기가 되고 이건 답은 못 가요 결국. 즉 그래서 A 이퀄 B인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또는 뭐죠? C와 A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다. 형이다. 자, 서술형 2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Z라는 복소수가 A 플러스 BI가 있어요. 근데 실수부는 양수고요. 허수부는 음수인 그죠? 이런 복소수가 있을 때 다음 요렇게 생긴 요 복소수와 요렇게 생긴 요런 복소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모두 실수라는 거예요. 자,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는 얘기는 바로 뭐죠? 그렇죠. 허수부는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예, 허수부가 0이란 걸 이용하면 되겠다. 자,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 Z분의 1-2 Z 켤레를 이것을 정리를 잘 해서 이 복소수의 허수부가 0이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자, Z가 뭔가는 나와 있죠. A 플러스 BI라 나와 있고요. 그럼 1-2 Z 켤레는 A 마이너스 BI겠죠. 자, 한번 정리할게요. 그러면 A 플러스 BI 분의 실수분은 1-2A가 되고요. 플러스 허수분은 2BI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됩니까? 우리
분모의 실수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모의 실수화는 어떻게 하더라? 그렇죠. 분모 분자에 뭘 곱해요? 분모의 켤레인 a-bi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분모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될 것이고요. 분자도 계산하면 나오겠지만 우리 지금 필요한 건 뭔가요? 허수부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허수부만 찾읍시다. 그래서 허수부만 따로 뽑아낼게요. 허수부만 0이 되면 되니까요. 허수부만 따로 뽑아내면 허수부는 분모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요. 자, 허수가 되는 건 이렇게 분배하면 허수가 되겠죠. 1-2a의 허수부가 마이너스 b가 곱해지면 i가 붙어서 허수부가 돼요. 그래서 1-2a의 마이너스 b로 곱한 게 허수부고요. 또 허수부는 어딘가 2bi와 a가 곱해지면 허수부겠죠. 그래서 2ab가 바로 허수부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0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왜? 허수부가 0이 돼야 실수가 되니까요. 자, 여기서 보면 A는 양수고 B는 음수니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당연히 제곱의 합이니까 양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이 돼서 없어지고요. 분자만 먼저 계산해보면요. 분자만 정리를 하면 분자는 뭐가 되죠? 1 마이너스 B 플러스 2AB에 플러스 2AB가 0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B로 묶으면요. 마이너스 B로 묶으면요. 1 마이너스 4A가 되네요. 맞죠? 여기가 4AB니까요. 플러스 4AB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잖아요. 보시다시피 B는 음수니까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만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므로 1-4A가 0이 돼야 되고요. 즉 그렇게 되게 하는 A 값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1번에 A 값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2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2번은 뭐냐? 안 한 게 지금 뭐죠? 오른쪽에 있는 요거잖아요. 1 플러스 Z의 제곱분의 Z 켤레라는 복소수제도. 그래서 얘도 바로 허수부가 0이 되게 하면 되잖아요. 자, 좀 복잡하네요. 자, 1 플러스 A 플러스 BI의 제곱이라는 얘기죠. 자, 분자는 A 마이너스 BI예요. 자, 그러면 밑에 거 한번 분모 한번 전개해서 정리하면 실수부는 1 플러스에 a제곱 나오고 여기 bi 제곱하면 마이너스 b제곱 이게 실수부고요. 허수부는 2abi가 되겠죠. 됐죠? 자, 분자는 그대로고요. 됐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뭘 해야 되죠? 우리 실수화를 해야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예, 분모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분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건 없어요. 여기에 실수부가 되려면 분모의 뭐를 분모의 켤레 즉 뭡니까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2ab 이게 켤레잖아요. 얘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해야 되겠죠.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마이너스 2abi 이렇게 곱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분모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분모는 보세요. 분모는 a제곱 실수부 제곱 플러스 허수부 제곱이라 가지고요.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분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전개해야 되겠죠. 얘랑 얘 이렇게 전개하고 그죠? 전개를 해야 됩니다. 전개하는데 역시 뭡니까 우리 실수부는 필요 없잖아요. 허수부만 필요하니까 여기서 역시 허수부만 제가 뽑아내 볼게요. 허수부는 어떻게 했냐? 분모는 그대로고요. 허수부가 되는 허수는 a랑 뭐 곱해줘야 되겠어? 여기 붙은 i가 붙은 거 얘랑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a 제곱 bi 그래서 이게 허수부예요. 그다음 허수부는 뭐죠? 여기 마이너스 bi랑 얘랑 실수부랑 곱해줘야 되겠죠. 곱하면 마이너스 b에 1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분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허수부가. 자, 아까도 했지만 a, b는 모두 양수, 음수인 실수니까 실수 제곱했죠. 실수 제곱했죠. 이게 둘 다 양수예요.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 분자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 자, 분자만 따로 뽑아낼게요. 분자만 뽑아보면요. 자, 분자 보세요. 분자를 보시면 여기가 분자잖아요. 분자가 0이 되면 되는데, 자, 마이너스 b로 묶어버릴게요. 묶어버리면 앞에는요 2a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것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됩니다. 그런데 b는 0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b가 음수이니까요. 그러므로 마이너스 b도 0이 아니죠. 그러므로 결국 이 값만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1 플러스 3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0이 돼야 되고요. 결국 b 제곱 값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b 제곱은 바로 1 플러스 3a 제곱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3에 곱하기 a 제곱은 얼마인가요? 16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16분의 1, 16분의 16 더하기 16분의 3이니까 16분의 19가 바로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네. 자, 소수령 2번 보겠습니다. 어떤 G라는 복소수가 있는데, 그죠? 실수부는 양수고 허수부는 음수예요. 이때 두 복소수가 모두 실수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도 하나의 복소수인데, 이 복소수도 실수고요. 얘도 실수고요. 얘도 복소수인데 실수부만 있다는 얘기예요. 실수예요. 자, 어떤 복소수가 Z는 1-2 앞에 것부터 할게요. 이것이 실수라는 얘기는 있잖아. 이것의 뭐도 켤레도 실수인 거죠.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맞죠? 같은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Z1이라는 복소수가 있는데요. 이게 실수라는 얘기는요. 이거 켤레도 뭐가 되겠어요? 똑같은 이게 A라 그러면요. 이것도 켤레도 A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복소수가 실수라는 얘기는요. 뭐가 같냐면 그 자신 복소수와 그 자기 자신의 켤레가 서로 같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자체가 복소수가 실수라는 그랬으니까요. 이것과 이것의 켤레가 서로 같다는 거죠. 자, 켤레는 분배가 되니까 얘가 어떻게 분배되냐? 여기도 켤레, 여기도 켤레, 여기도 켤레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다시 적어주면요. Z분의 1-2 Z 켤레는 Z 켤레 분의 1-2 Z 켤레니까 Z가 되겠죠. 맞습니까?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얘는 x자로 곱합니다. 얘랑 곱하고요.
이렇게 곱하고요. 이렇게 곱하죠. 자, 볼게요. 여기 왼쪽에 있는 분자와 오른쪽 아래에 있는 분모가 곱해지고 V대식이니까 오른쪽 위에 있는 이 곱과 왼쪽의 분모가 곱해지죠. 이건 알죠, 여러분? A분의 B 대 C 이름 등식이 나오면요. 이거 어떻게 곱해지죠? 크로스로 곱해져. AD는 BC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개를 할게요. 자, Z 켤레고요. 이 Z 켤레의 제곱이 되네요. 이것은 Z 마이너스 2Z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왼쪽으로 이항을 해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돼서 0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자, Z 켤레 마이너스 Z 묶어주고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Z 켤레의 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인수분해 되겠죠. 그죠? 자, 이건 Z 켤레 마이너스 Z고 여기가 2배의 Z 합차 공식이죠. 플러스 Z 켤레 마이너스 Z는 0이 되겠죠. 이해가죠? 네. 자, 그렇게 하여서 얘를 다시 올려오면 자, 공통인식 뭐죠? Z 켤레 마이너스 Z가 공통입니다. Z 켤레 마이너스 Z를 묶으시면요. 앞에는 1이고요. 뒤에는 2배의 Z 켤레 플러스 Z가 되고요. 이게 0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 아시다시피 Z 켤레와 Z는 서로 같지 않아요. A 플러스 Bi이고 A 마이너스 Bi니까 다르겠죠. 결국 0이 되려면 얘가 0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0이라는 얘기는 뭐죠? Z와 Z 켤레의 값이 2분의 1이라는 얘기죠. 자, 이 값은 얼마인가요? Z는 A 플러스 Bi이고요. Z 켤레는 A 마이너스 Bi잖아요. 여기서 이제 넣어주시면 2A는 2분의 1이 돼서요. A는 4분의 1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번이 해결이 됐죠. 됐죠? 자, 이제 2번 해결합시다. 2번은 또 치우고 나서 다시 할게요. 제가. 자, A가 일단 4분의 1 나왔습니다. 자, A는 1번 4분의 1이 됐어요. 자, 두 번째가 똑같아요. 1-Z 제곱분의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이죠. 이 식의 또 실수니까 이것과 이것의 이 수의 뭐가요? 켤레는 같잖아요. 실수니까요. 자, 이렇게 켤레 분배할게요. 여기도 켤레 분배되고요. 켤레 분배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차분히 적어볼게요. 1 플러스 Z 제곱분의 Z 켤레는 자, 이쪽은 분모 뭐가 되죠? 1의 켤레는 1이죠. Z 켤레의 제곱이고요. 켤레니까 분자는 Z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또 크로스로 곱해요. 이렇게. 자, 왼쪽에 있는 분자와 오른쪽의 분모가 곱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의 분자와 왼쪽에 있는 분모가 곱해졌어요. 자, 전개하면 얘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자, 전개할게요. 일단 Z 켤레 플러스 Z 켤레의 세제곱이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Z의 세제곱은 0이 됩니다. 자, 어떤 식이 나오는지 알겠죠? 자, 얘 두 개는 Z 마이너스 켤레 마이너스 Z가 되고요. 플러스 이쪽 Z 세제곱 마이너스 Z 세제곱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Z 켤레 A 마이너스 B 그다음에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0이에요. 자, 공통인수 묶어낼게요. 자, Z 켤레 마이너스 Z에다가 앞에 1이 남겠죠. 1 플러스 Z 켤레의 제곱 플러스 Z 켤레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식 역시 얘는 0이 될 수 없겠죠. 자, 뭐라고요? 역시 Z와 Z 켤레가 같지 않으므로 오른쪽에 있는 뭐요? 이 차식이 0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적어줄게요. Z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Z 켤레의 제곱 플러스 Z 켤레 Z 플러스 이게 0이 되는 거죠. 자, 이걸 AB로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AB로 표현하려면 조금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완전 제곱식 고칠까? 얘가 이제 변형하면 이렇게 됐죠. Z 켤레 Z의 전체 제곱에서 뭐가 돼요? 마이너스 Z 켤레잖아요. 맞죠? 네, 플러스 1은 0이죠. 자, 방금 했죠. Z가 A 플러스 Bi이고, 그죠? Z가 A 플러스 Bi이고, Z 켤레가 A 마이너스 Bi니까요. 그죠? 두 개 더하면 얼마죠? 2A잖아요. 2A의 제곱이고요. 곱하면 얼마인가요? 곱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되고요. 플러스 1은 0이에요. 근데 A가 아까 정리 다시 할게요. 2A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되겠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1은 0. 자, 이거 3A 제곱이네요. 구하는 건 B 제곱이잖아요. B 제곱은 뭐가 되죠? 3A 제곱 플러스 1을 계산하면 되고요. 자, 여기서 3 곱하기 A가 아까 4분의 1이었죠. 제곱하면 16분의 1이에요. 그래서 16분의 3 더하기 1이니까요. 16분의 16이 되겠죠. 이거는 16분의 16이 돼서 16분의 9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A 제곱값은요. 16분의 9. 9가 19. 자, 19가 바로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 진짜 멀고도 험하네요. 수고했습니다. 자, 서술형 3번 보겠습니다. 여기 다항식 4차식이네요. 얘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로 하고 나머지를 R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QX를 X-2로 나머지가 36이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R은 얼마냐는 얘기인데 이걸 뭘로 풀라고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어요. 자, 그럼 일단 위에 4차죠. 1, A, 2차 없어요. 이거 조심해야죠. 1차, 1, 이걸 뭘로 나누죠? X-2로 나누라는 얘기는요. 어떻게 돼요? 2로 들어간 거죠. 자, 1, 2, A 플러스 2 곱하면 2A 플러스 4가 되고요. 그대로 내려오고요. 4A 플러스 8이 되니까 여기 4A가 되겠죠. 자, 여기는 8A 돼서 여기가 잘라져 나가죠. 8A 플러스 1이 얘가 바로 뭡니까? 나머지야. 이게 바로 나머지 R인 거죠. 됐죠? 자, 그럼 QX는 뭐냐? 한 번 나는 얘가 바로 뭡니까? QX죠. 여기서 보면 우리 QX는 결국 뭐가 되냐면요. X의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4의 X 플러스 4A.
이게 바로 QX인 거죠. 근데 QX를 다시 뭘로 나눴어요? X-1로 나눈 나머지가 36이라 했으니 나머지 정리해서 QE가 36이라는 얘기죠. QE를 넣으면 8 플러스 4A 플러스 8이 되고요. 2의 제곱이니까요. 2 곱하면 역시 8이 되고요. 이게 4A입니다. 이 값이 얼마 돼야 돼요? 36이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A는 12A가 되고요. 8은 23개는 24가 돼서 36이 되고요. 여기서 나누어지면 12가 돼서 결국 A 값은 얼마다? 1이라는 값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답은요. 뭘 찾고 있죠? R의 값을 찾으니까 R이 나머지가 8A 플러스 1이라고 했잖아요. 8 플러스 1이 되어서 뭐가 돼요? 9가 바로 나머지가 되겠다. 간단한 문제야. 자, 소수령 4번 보겠습니다. 자, f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두 구간으로 나눠지네요. 0보다 작을 때는 이런 2차 함수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런 2차 함수다. 그렇죠. 이때 어떤 새로운 함수 gx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gx는 fx의 제곱에서 3fx를 한 것을 gx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x 범위에서 이 gx의 최대값을 찾으라 그런 얘기인데요. 자, 그럼 gx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gx는 딱 뽑을 때 어떻게 나오죠? fx를 t로 치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자, 그렇다면 fx는 어떤 함수냐 보겠습니다. fx는 자, 위에 있는 것은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 2가 되어서 마이너스 1,2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한 거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건 x제곱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요. 그죠? 마이너스 1이 되어서 2, 마 1이 꼭지점이면서 아래로 볼록하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0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위에 것부터 그려볼게요. 위에 게 마이너스 1,2가 그죠? 마이너스 1,2에서 꼭지점이 되고요. 아래로 볼록한 거죠. 아래로 볼록한데 이렇게 그려져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1보다 작은 쪽이니까요. 그렇죠? 여기는 안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는 0일 때 절편이 얼마냐 보니까 여기 3이에요. 됐죠? 자,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꼭지점이 2, 마일입니다. 그죠? 약간 여기 마일이 적혔지? 마일이죠. 2, 마일이죠. 여기가 꼭지점이고 여기서 아래로 볼록한데 얘도 역시 y 절편은 3이에요. 여기를 지나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면서 위로 쭉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 됐어요. 자, 여기가 아까 1,2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y는 fx라는 그래프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gx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함수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fx를 t로 치환한단 말이죠. 만약에 t로 치환하게 되면 자, 우리 치환하면 뭘 남긴다고요? 범위를 남기잖아요. 범위가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gx를 모두 t 제곱 플러스 3t로 변환할 거니까 범위도 t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마2부터 3이란 말이야. 마2가 여기에요. 마2부터 어디까지? 3이면 여기죠. 3이면 어디쯤 되겠어요? 여기가 3이네요. 그죠? 인수분해하면 1과 3을 지나게 여기가 3이에요. 그러면 요만큼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x가 마2부터 3 사이에서 y는 fx 이게 t잖아요. t의 범위는 어디부터? 제일 작은 값이 어디예요? 이때잖아.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t의 범위는 마1에서부터 어디까지다? 그죠? 최대값은 여기잖아요. 3일 때겠죠. 왜냐면 마2도 3이에요. 마2 집어넣어보세요. 3 나오잖아요. 최대값은 3이 됩니다. 그래서 t의 범위가 마1에서부터 3이 되는 거죠. 자, 이 범위 t의 범위에서 이것의 최대값을 찾는 거잖아요. 간단해요. 자, 그러면 이 최대값은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거죠. 2분의 3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분의 9가 돼요. 아래로 볼록한 t에 관한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9가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최소값 찾는 게 아니고 우리 최대값을 찾을 거거든요. 그럼 t에 관한 식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대칭축이잖아요. 대칭축인데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그죠? 여기서부터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어디부터 범위는 t의 범위가 어디죠? 마1에서부터 3이니까 마1이 여기잖아요. 아, 그러면 꼭지점하고는 상관없이 빨갛게 되는데 이 중에 최대값은 어딘가? 여기가 바로 최대값이죠. 여기가 바로 최대예요. 아, 그래서 얼마일 때? t가 얼마일 때? 3일 때, 그죠? 최대값 얼마를 가져? g3을 갖겠죠. 맞죠? 그죠? 이게 gt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g3을 갖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g3일 때 값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 집어넣으면 3제곱 9가 되겠죠. 9 플러스 9가 되니까 얼마 돼요? 18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끝났나요? 자, 이제 뭘 찾아야 된다고요? 자, 보세요. t가 3일 때 최대값은 찾았어요. 이게 g 알파 값이거든요. 18은 찾았거든요. 이게 g 알파예요. 최대값. 이게 g 알파죠. 알파를 찾아야 되잖아요. 알파는 뭐냐? x 값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t가 3일 때 값이니까. 그리고 t는 아까 뭘 치환한 거죠? 우리가 t가 3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fx를 치환한 거잖아요. 그죠? fx가 3일 때예요. 즉 이 얘기는 fx가 3이 되는 순간이니까. 자, 이 그래프 갑니다. 위에 그래프로 가보세요. 위에 그래프 이쪽으로 가보세요. fx가 3일 때 함수값 3일 때는 언제죠? 두 군데라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2일 때와 언제죠? 0일 때예요. 맞습니까? 안됐습니까? 네. 그때는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일단 개수만 찾는 거잖아요. 개수 k는 몇 개? 2개. 이거 g 알파 값은 18이니까 답은요. k 플러스 g 알파 값은 2 플러스 18이니까 20이 되겠다. 자, 다음 소수령 5번 보겠습니다. 어떤 다항식 fx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가를 보니까 fx를 x-1의 제곱이라는 2차로 나누니까 나머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로 이렇게 나누니까 이렇게 나머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fx를 뭘로 나누면 x-1의 제곱과 나에는 x제곱 플러스 1의 곱으로 나눈 이러한 것의
나머지는 gx를 했다는 얘기죠.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이 몇 차로 나누었죠? 이게 지금 4차잖아요. 4차면 gx는 몇 차겠어요? 3차겠죠. 그럼 gx가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지금 보세요. gx도 역시 있잖아요. 3차기 때문에 우리 가를 기준으로 한번 가가 뭘로 나눴죠? x-1의 제곱으로 나눴잖아요. 나눴다고 이걸 기준으로 한번 식을 써보면요. 이거는 x-1의 제곱 나누면 이만큼이 몫이 되겠죠. 됐죠? 자, 이만큼이 몫이 되는 거니까 이만큼이 됐죠? 그럼 얘도 지금 x-1의 기준으로 나누면요. 3차기 때문에 아직도 나눠진단 말이죠. 그럼 이걸로 나누면 몫은 당연히 뭐 1차겠죠. 모르니까 ax 이래 3차가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얼마라 그랬습니까? 2x 플러스 뒤에 나와줘야 됩니다. 왜냐? 그래서 이 gx가 있는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죠?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써놓고 보면요. 결국 이 fx라는 식은 뭘 기준으로 보면 가에 있는 x-1의 제곱으로 나눴다고 했을 때는 몫은 이것과 이것이고요.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있을까? 됐습니까? understand? 자, 이제 이게 1번 가를 이용해서 식을 새롭게 배열을 한 거고요. 자, 이 식을 다시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는 나머지가 2x 더하기 3이라는 걸 이용해야 되니까요. 맞죠? 자, 이용해야 되니까 이걸 다시 요걸 기준으로 x제곱 플러스 1을 기준으로 써보면 자,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요. 이게 나누면 몫이 되고 이쪽도 몫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배분하려면 요 놈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ax 플러스 b가 되고 2x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쓰면 보기가 편할까? 자, x제곱 플러스 1을 기준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요. 몫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qx가 있고 이쪽에 또 나옵니다. 왜냐?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x제곱 플러스 1이 여기 있잖아요. 요 놈을 얘랑 살짝 곱하면 자, 보세요. x제곱 플러스 1 역시 나눴더니 이게 얘도 몫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나머지 마이너스 2x는 바깥쪽으로 적겠습니다. 마이너스 2x x 플러스 b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있던 거고. 이렇게 적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다시 한번 여기 qx 되고요. 이쪽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이게 몫이 되는 거고요. 이쪽도 아직 더 나눠질 수 있어요. 자, 이 전개하면 뭐가 되냐면요. 보세요. 전개하면 뭐가 되죠? 2a의 뭐죠? x제곱 플러스 x제곱 그죠? 플러스 그럼 1차항이 뭐냐? 2가 마이너스 2bx가 되고요. 플러스 1이 되겠죠. 맞죠? 근데 이 부분도 뭐예요? 이 부분도 아직 2차이기 때문에 아직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 부분만 다시 적어볼까요? 이 부분 굳이 숫자면 2차니까 뭘로? 몫이 뭐겠어요? 바로 2a가 되겠죠. 2a를 하고요. x제곱 플러스 1로 고쳐주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2bx는 그대로고요. 여기 마이너스 2a가 더 들어갔으니까 여기다 1 플러스 2a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세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요. 이만큼도 몫이고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얘도 몫이고요. 얘도 몫이에요.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 다시 적어주면 2 마이너스 2bx 플러스 1 플러스 2a가 되겠죠. 이게 바로 나머지인 거죠. 됐습니까? 얘가 바로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이 나머지가 뭐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다? 2x 더하기 3이다. 이게 2x 플러스 3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거 지울게요. 자, 그러므로 2 마이너스 2b가 얼마 돼야 되죠? 2가 되는 거고요. 2가 되고요. 오른쪽 상수 1 플러스 2a가 3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b는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a는 1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ab가 구해지고요. 그러므로 gx가 완성이 되겠죠. gx가 아까 이거였잖아요. 1의 제곱 ax 플러스 b 그럼 a1 집어넣으면 x가 되고요.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고요. 찾는 건 뭐죠? g2잖아요. g2 집어넣으면 2 플러스 2 4 플러스 1이니까 답은 7이 되겠다.